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달도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죠, 한 장. 이제 날도 조금씩. 근데 뭐 11월 달이 좀 따뜻하긴 하네요. 근데 뭐 곧 이제 좀 많이 추워지겠죠. 건강들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어제 방송하려다가 어제 그 축구 때문에 뭐 방송 쉬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 한동훈이는 아주 또 쏙 시원하게 어, 입장 표명을 했죠. 청담동. 이게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는 누가 들어도 성립할 수 없는 진짜 개소리였는데 그 개소리로 딱 한 달, 정확하게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또는 이제 그 종편에 패널로 나오는 놈들, 소위 보수라고 하는 패널로 나오는 놈들이 정확하게 이거 짚어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 자기들은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탕질 치놓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민생을 챙겨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를 씹으리잖아요. 그럼 바로 받아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민생 경제 지금 뭐 어렵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누가 봐도 허위 사실임이 분명한데 이걸로 끝까지 우기면서 온 나라를 한 달 동안 시끄럽게 어지럽게 만들지 않았냐고. 당신들이 민생을 얘기할 자격이 되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뭐 역시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이하고 우리 토끼 형이 힘든 거예요. 좀 더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보조를 맞춰주면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가 아주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어찌겠습니까? 뭐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 보기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익히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이 나라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 의식 수준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또 이제 알려주는 또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 어느 정도 뭐 일정 부분 이제 조작질이 좀 뭐 된 거긴 합니다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솔직히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제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냥 종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수치들을 보면 종교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어, 이거 또 뭐 어제 갑자기 이제 또 이 기사가 났죠. 어,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폭로 제보자 A씨. 입금일 며칠 전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1억 원에서 2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도 계속 이걸로 이제 종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어, 금액이 어제는 그래 1억 5천 정도였다가, 오늘은 또 이제 3억으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빨갱이들은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모든 게 다 반박이 가능하다는 게 또 이번에도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10년 전이더라고요. 10년 전에 무슨 건에서 지가 저기 트위터인가에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뭐 높으신 분들은 현금 뭉치를 왜 집 장롱에다가 넣어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장롱이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장롱에다가 그 엄청난 현금 뭉치를 갖다가 보관하냐 이거지. 그 얘기를 10년 전에 트위터인가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밑에 이제 지지자였겠죠. 그 뭐 지지자가 이제 뭐 지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이었으니까 시장님은 뭐라더라 뭐 이런 일이 없겠죠 하니까, 저는 뭐 절대 이런 일을 할 일이 없다고 막 그렇게 이제 또 지가 또 답글로 적고 했더라고요. 조국 때는 조국 지가 올렸던 글, 이재명은 또 뭡니까 지가 이전에 올렸던 글, 이런 걸로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그냥 뭐 그 이전은 놔두고요. 조국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까지, 지금 2019년부터니까 2019년, 20년, 21년, 22년, 지금 4년째 이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 놈들의 더러운 위선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굳건하게 지지를 한다는 거죠.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절망적이긴 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아무리 종교라도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종교처럼 믿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얘들이 하는 거짓말이나 행동들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자신의 뭡니까 말이나 행동들이 지금 지가 하는 말과 행동하고 너무도 다르다는 게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한단 말이죠. 제가 항상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비교하는 게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전에 듣는 거죠. 이것도 지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옆집 또리 엄마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영희 엄마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영희 엄마 남편이 웬 젊은 여자하고 손 붙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거의 그 부부 관계는 거의 끝이죠. 나중에 그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더라도 한 번 싹튼 불신의 이 씨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기 평소 실생활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양아치 새끼 이렇게 끊임없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밝혀지고 최측근이라고 하는 인물들 둘이도 구속이 되고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계속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종교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해되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좀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적어서 좀 주세요. 찌빠 새끼들아. 그래, 욕만 하지 말고,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왜 이래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다 댓글로 한번 적어봐봐. 내가 그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잖아.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의혹들은 그래, 만약에 다 그냥, 다 접어두고, 이제까지 이재명하고 관련해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혀진 것만 가지고 법인카드 저 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작년까지 꾸준히 긁었다는 거는 이미 정확하게 밝혀진 거라. 그래, 성남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기 마누라한테 뭐 초밥을 사주고 샌드위치를 사주고 뭐 과일을 사주고 뭐를 사주고 뭐 다대표님도 그 얘기 하잖아. 뭐냐면 아니 진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법인카드로 막 끄는데 그렇게 꺼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형제들한테 뭐 좀 많이 뿌리고 했으면 그래도 씨발 그좀 인간적이다라고 좀 그 좀 인간적이다라는 그런 면모라도 있으니까 막 아이고 그래 참 씨발 그래도 형제들을 막 알뜰히 살뜰히 챙겼네 이런 이런 말로라도 내가 위로를 좀 삼으면서 아이고 뭐 그래 이해를 좀 해주려고도 해주고도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법인카드를 쓰댔으면 그렇게 끄은 거 차라리 그래 자기 형제들한테 좀 베풀던가 그것도 안 하잖아. 이거 완전 진짜 이 진짜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니까. 찌빠 새끼들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글을 한번 찍어보라니까. 지금 수사하는 거는 그냥 씨발 다 조작이라고 치고. 근데 절대 조작이 될 수 없는 거. 법인카드. 참.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노웅래가 변명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판박이잖아요. 노웅래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그 부의금 받은 거하고 뭐 출판 기념회 때 받은 돈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부의금하고 또 뭐라더라? 뭐라고 했죠? 그 어머니가 죽은 지도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1년 반 동안을 그 이 뭐 어기넘는 현찰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에다가 집어넣는다. 뭐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그 최소한의 의심은 해봐야 되는 게 어, 동물이잖아요, 동물. 개, 돼지도 주인의 평소와 다른 만약에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개, 돼지도. 참. 그리고 정진상 구속 적부심 기각됐다고 하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진상 쪽에서 PPT 200쪽을 준비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6,000쪽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판사도 이거 뭐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거를. 아이고, 알았다. 그냥 구속 수사 계속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담동 숫자에는 없었다. 발언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연이 야, 참 진짜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방송에 나와 하는 말이 알 수 없는 어떤 압력 때문에 경찰에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논리를 펴더라고요. 와, 정말 정말 이거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한 달 동안 나라를 어지럽혔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기에 이런 말도 얼토당토하는 이런 개소리에 온 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전파와 돈을 낭비한 겁니까, 이게. 그래 놓고 나와서 하는 말이 거짓말을 밝혀지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지금이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고 이건 또 개소리를 쳐씹으리고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소리를 쳐씹으리면 바로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민주당에서 당신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이런 얼토당토하는 개소리를 쳐씹으린 것 때문에 국력 낭비하고 전파 낭비하고 민생 돌보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너희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이 맞냐고. 도대체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주둥이로 맨날 민생 외치면서 뒤에서는 이런 음모론에 편성해가지고 나라를 사분오열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뭐 그러지 않냐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격이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뭐 특별하게 입장이 없습니다. 김여김이가 또 말도 안 되게 뭡니까 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아니 진짜 무슨 유감 아니 거짓말하는 새끼가 무슨 유감입니까? 유감. 죄송합니다가 돼야지. 불문곡직하고 맞나?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죠. 그게. 그래 유감이라는 거는 그래 김희겸이가 사과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토끼 형이나 한동훈이가 참 유감스럽다. 씨발라마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 그 결국에는 이 뭡니까 그 저기 유튜브에서는 이제 여기저기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첼리스트 A가 2022년 7월 19일 밤에 10시까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 이세창이하고 또 뭐 저 김현장 변호사가 한 명 있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한 7, 8명 정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세창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이세창과는 헤어지고 오마이뭐 뉴스 그 시민기자 B와 모텔에 가서 떡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창은 당연히 뭐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던 거지. 얘는 어떻게든 얘를 한번 잡아들여 보겠다는 그런 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꼬시기 위해서 술도 사주고 또 뭐 이런저런 뭐 거짓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 나오고 그 김회장 변호사가 나왔냐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든 얘를 한번 잡아뜨려 보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얘도 이제 거짓말을 좀 했겠지. 내가 말이야, 우리 저기 윤 대통령도 좀 뭐 친분이 있고 막 하면서 이 구라를 좀 푸는 거지. 구라를 어떻게든 얘를 한번 꼬셔가지고 모텔을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일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얘도 뭐 그래成功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새끼도. 목적은 좀 달랐겠지만 그 얘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술도 사주고 뭐 하니까 만약에 이제 얘기한 것들 보니까 얘는 아마 최소한 절반은 뻥일 거라는 거 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 술 사주고 공짜로 술 사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좋아라 했겠지.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얘는 이제 그래 떡 치는 이놈하고 같이 이제 모텔 가서 떡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내연남 씨가 내연남이라고 해야 되나?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받아 가지고 다른 놈하고 떡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fin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윤통하고 이거 대통령하고 장관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뻥을 쳤을까? 솔직히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세창이라는 인물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얘가 뭐 내가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좀 뭐 친분도 있고 막 이렇게 떠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궁을 당하니까 얘는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야. 이 떡치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김현장 변호사하고도 한 명 있었고 이세창이가 또 막 가오 잡는다고 막 이 뭐 윤 대통령하고도 좀 친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니까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야. 갑자기 전화받아가지고 추궁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연이 그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절대 안 돼요. 맞거든. 왜냐면은, 아니, 그래, 뜬금없이 우리 토끼형이 나오고, 한동훈이가 나오고, 김현장이 나오고, 완전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창작을 할 수는 없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남자친구가 죽음하듯이 물었을 때. 제 말대로 그렇게 스토리가 딱 돼야 얘기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세창이는 전공처럼 우리 토끼형하고 한동훈이하고 좀 친분이 있는 듯이 계속 떠벌리면서 얘를 그걸로 이제 어떻게든 한번 잡아뜨려 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구라를 풀었던 거고, 얘는 이제 뭐 이런 놈하고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뭐 수사주니까 좋아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자리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뭐 김현장 변호사라든가 이런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자기 주변에 꼬이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뭐 그거 또 붙어가지고 뭐 가랭이 물리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받고 추궁을 당하니까 이제 소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소설을 썼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참. 이런 허접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온 나라가 한 달 동안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지금 민생을 얘기하냐고. 니들의 그 확인도 안 된 그런 허위 사실 주장하고 유포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한 달 동안 쓸데없이 낭비한 그 국력이 얼마냐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놈은 없죠. 그리고 강용석.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코인만 빨아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전에. 코인만 빨아라, 코인만 빨아라. 그러면 다치지는 않을 거다, 다치지는 않을 거다. 정치한다고 나대면 죽는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났잖아, 검찰이. 끝났다니까. 강용석이도. 뭐 당연히 김세희 뭐 이런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 다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또 제 사랑입니다만은 제 말대로 다 되잖아. 제 말대로 다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 줄리 저 씨부리던 새끼들 다 뒤질 거야. 소위 뭐 진보고 보수가 할 것이 문갑식이나 이런 새끼들, 뭐 성창경이나 이런 새끼들, 물론 자기 딴에는 어 뭐 그게 아니다는 그런 의도로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 그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자극적이고 하니까 또 많은 조회수가 올라갈 거니까 그런 의도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 짓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대가를. 제가 뭐랬습니까? 토끼 형 아주 유치하고 쪼잔한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철저하게 복수를 하는 양반이란 말입니다. 다 죽을 거라니까. 불쌍한 새끼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언론 또 뭐 일반 이런 소위 말하는 SNS 또 유튜브 총망라해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동하고 하는 것들 모조리 다 도륙이 날 거야. 모조리 도륙이 날 거라고. 코인 빨 거라고 말도 되도 않는 가짜뉴스 가져와가지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들까지 해가지고 불쌍한 새끼들. 그럼 또 그때 돼서 또 막 그러겠지. 아니 뭐 저 대통령 저기 당선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 게 얼마인데 진짜 아유 진짜 씨 먹거든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토끼형 당선되는데 도움 준 새끼가 어디 있노? 보수 쪽에 보수 중에 토끼형 당선되는데 도움을 준 새끼 진짜 한번 댓글 한번 적어봐봐. 누가 도움을 줬는데?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도움 주는 한 놈도 없다니까. 오로지 혼자 힘으로. 제가 예전에 뭐랬습니까? 그 이순신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순신은 판옥선 12척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합지졸이긴 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병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토끼 형은 제가 그때 비유를 이렇게 했죠. 그 오리배. 뭐 오리배에다가 저 국민의힘 얘들 태우고 칠함대에 맞서 미 칠함대에 맞춰가지고 돌격 앞으로 했더니 이쪽으로 돌격 앞으로 노를 짓는 게 아니고 반대편으로 노를 저어가는 이런 새끼들이었다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끌고 칠함대를 지금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뭘 씨발 너희들이 도움을 줘. 방에서 일했지.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 그때 가서 또 막 씨 뭐 뭐 또 보수 죽이니 했더니 다 죽여야 돼 이 새끼들아. 내가 얘기했듯이 쓰레기들은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쓰레기들은.
근데 가서 또 막 와 지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심한 것들. 그리고 인제 한동훈이가 인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파도는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다.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성태, 우상호 의원님들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박또박 한 명씩 불렀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토끼 형하고 특히 한동훈이는 정확하게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한 명씩 불렀다는 얘기는 얘들은 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 진짜 쉽게 말해서 뼈도 못 추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박또박 한 명씩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 새끼들은 절대 못 살아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의 어떤 본질, 스타일을 이해를 해야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될 거라고. 근데 아예 그런 분석을 절대 안 해. 이제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여의도 정치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평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 머리로는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별종이라는 거지. 그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좀 한 발짝 물러나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게 안 돼. 딱 그 틀에 갇혀 가지고 여의도 정치판에 딱 그 틀 딱 자기를 딱 가둬 놓고 쉽게 말해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죠. 우물을 벗어나 가지고 한번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기준에 짜 맞추는 거죠. 정치 초보다. 근데 학습력은 괜찮네. 기껏 내놓는 분석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김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닐 텐데 그러지 못하게 내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다. 김의겸이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면책 특권이 적용되니 만에 나 씨발 그래 저것도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장균민이 아니면 전수민이 이런 쓰레기 같은 년놈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랍시고 적용이 될 수 있니 어쩌니 개소리쳐 씹을지 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법과 헌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바로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 한 달 전에 결국에는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협업을 했다고 끄집어냈잖아요. 아니 조작된 태블릿을 가지고 죄 없는 박근혜를 엮어가지고 45년을 구형을 했는데 아니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런 새끼 하나 엮어 넣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 민사소송도 그래야지. 김의겸이는 일단 인생 자체가 끝났어. 민사로 씨발 손해배상 몇십억 때리면 어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덤벼야지. 사람을 보고. 적당히 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물러서질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무도 지가 판 거지.
그분이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는 분도 아니다. EU 대사에게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지 않냐. 내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말을 정말 그 논리정연하게 쉽게 잘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그 배웠다는 인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용어 막 쓰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잘 많이 배웠다는 걸 이제 그 어필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많이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일반인한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동훈이처럼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쉽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제까지 정치인들 어떻게 해왔습니까? 뭐 되도 않는 이상한 소리 뭐 써가면서 막 자기들이 좀 뭔가 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뭐 특별한 존재인 양 뭐 그리 많이 했잖아요.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어제 그걸 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선관위 대선 속거리 투표 책임 간부의 정직 징계. 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냄새를 좀 풍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기 민주당 하고 막 쭉 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물론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명은 늦어도 아마 벚꽃 필 때쯤, 벚꽃 지기 전에 아마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벚꽃 지기 전쯤에는.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래 좀 그 이상을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하고 이제 또 쭉 하면서 하반기쯤 들어가면서 이제 이 부정선거 얘기를 다 꺼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내년 하반기를 쭉 다 보내고 아예 이것들 완전 진짜 빨갱이 새끼들 맞구나. 부정선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네. 와 진짜 개새끼들이구나. 이래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몰살. 아마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는데, 이거 동아일보에 이제 단독 해가지고 뜬 겁니다, 이게. 어, 군, 서해 무인도에 고위력 미사일 등 발사시설 만든다. 정말, 이게 뭡니까? 서해에다가 미사일 발사시설 만든다는 얘기는 중국하고 다 이제 줬댔다는 얘기잖아. 씨바. 미사일 발사시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그 우리 저기 뭡니까 그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촘촘하게 박아놔 보세요. 중국이 어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또 제 자랑이지만 제 말대로 다 되잖아요. 제 말대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너희들 다 지깁니다.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이 천병 역할을 지금 우리 나라가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가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이제까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기들도 강력하게 뭔가 요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중국.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뭡니까 그 우리 그 순항 미사일 지금 한 2,000km 정도까지는 2,000km 2,000km 넘었나? 여기다가 서해에다가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하면은 중국뿐만 아니고 아마 러시아도 아마 물론 뭐 모스크바나 이런 데까지는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일부까지도 아마 이거 저기 사정권에 들어올 겁니다. 그게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0km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건 나오면 러시아도 아마 뭐 모스크바 정도도 아마 때릴 수 있는 그 뭐 머지않아서 만들 수 있겠죠. 그 이제 시진핑이는 이제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지보고 막 대국이라고 하고 막 물고 빨아주고 막 우리는 소국입니다. 중국을 섬겨야 됩니다. 막 이런 개쓰레기들만 보다가 어이씨 토끼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개새끼 똑바로 안 하나 다치긴다 이 씨발라마 하니까 바로 쉽게 하잖아요. 지금 아마 북한도 지금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여정이가 또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쫄았다는 얘기예요. 쫄았다는 얘기.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개가 짖는 이유가 뭡니까? 겁먹었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그렇게 지랄을 했는데도 꿈쩍을 안 하잖아 우리 토끼 형이. 뭐 화성 17도 쏘고 막 온갖 있는 돈 없는 돈 다 씨발 때려박아가지고 쐈는데 꿈쩍을 안 하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씨발 시진핑이도 그렇겠지. 야 이 씨발 시진핑이가 그래 김정은한테 그러겠죠. 야 이 새끼야 좀 일단 가만히 있어봐. 저 보니까 저 완전 미친 또 개또라이 새끼다. 아 막 저 개또라이 새끼 저거 더 이상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야야 일단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작전 좀 새로 짜자.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가. 근데 이런 우리 토끼형을 보고 씨발 뭐 무식하다는 둥 뭐 윤무당 윤무식 뭐 그러니까 매 그 저기 뭡니까 퇴근하고 술 마신다고 하는 그걸 진짜 믿는 것들이 진짜 최소한 지금 3분의 1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진짜 그런 게 아무리 진짜 미쳐 있어도 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뭐 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퇴근하고 맨날 술 처먹으러 다닌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그걸 믿는지. 야, 참. 이거는 시진핑이가 아마 김정은이 달래느라고 지금 좀 힘이 좀 빠질 겁니다. 웬 저 미친 개또라이가 저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씨 이거 어째야 되노 머리 싸매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방법은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그냥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그나마 일단 이 갤럽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현 상황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중립적이다. 좀 정확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지율은 또 뭐 1% 올려가지고 30%. 하여튼 30%는 철벽 방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철벽 방어. 더 이상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터져도. 그 정당 지지도 33%, 3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어쨌든 언론이 여론을 왜곡시키고 선동하는 것을 이제 그냥 감안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 갤럽 조사가 그나마 가장 중립적으로 나오는 거가 맞아요. 그 종편에서 두드러대는 그런 거 말도 안 되게 물어뜯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제대로 된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방송만 하면 이 지지율이 쑥쑥 올라갈 건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대 50% 초반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초반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지금 상황을 보면 50%도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로 아주 언론이 상식적으로 보도하고 편파 보도가 없이 빨갱이들 다 몰아내고 보도를 하면 40% 중후반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최대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 받은 만큼 정도가 최대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고 하더라도 빨갱이가 제거되고 하더라도 빨갱이가 제거되고 언론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수십 년간 세뇌됐던 게 바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죠. 뉴스토마토. 이거는 잘 알다시피 이제 빨리 이제 그거긴 한데 다른 거는 놔두고, 야, 이게 진짜 솔직히 아니 진짜 외국 조작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아니 이거는 얘들도 등신들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51% 민주당이 지금 정편에서 하루 종일 뜯어대는 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이재명이 측근들 다 잡혀 들어가고, 이걸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야, 이 진짜 기가 차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재명을 신뢰한다 48.3, 검찰 수사를 신뢰한다 39.8.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편향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이 숫자는 솔직히 조금만 정상적인 나라라면, 조금만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있을 수 없는 숫자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이 지금 정신병자가 맞아요. 정신병자가. 정신병자가 맞다니까. 이재명이가 이제까지
했던 말 눈만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뒤집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신뢰하는 한다는 조사가 50%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좀 조작됐다고 치더라도 그럼 예를 들면 인제 조금 제대로만 하면 인제 이게 거꾸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그럼 50대 40 이라는 얘기 아니야. 50대 40. 그래도 40%가 이재명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민주당 지지율 한 33% 이런데 그 당을 지지하는 거면 막 이렇다 치더라도 이재명을 신뢰한다? 진짜 그나마 상식이 좀 남아 있는 나라라면 이거보다는 낮게 나와야 돼요. 그나마 좀 상식이 통하고 이성이 통하는 나라라면, 이성적인 나라라면,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라면 이걸 보면서 야, 참 진짜 이 족속들 그냥 아메바가 맞아요, 아메바가. 아무리 세뇌를 당하고 했어도 솔직히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 40% 정도는 그래도 이재명을 신뢰한다는 얘긴데 정말 이건 이제 정신병이 맞아요, 정신병이. 제가 이제부터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뜯어 고치려면 최소한 30-40년 이상 지금 요 집권한 이 세력이 최소 30 년에서 40 년을 계속 집권해 가지고 진짜 사회를 대개조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금 보셨듯이 또 적습니다마는 명백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자유민주주의, 북한, 중국, 러시아.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 권위적인 독재 정권.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편가르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역시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우리 토끼형. 지금 특히 이 둘은 뭐라고 해야 되죠? 바늘방석. 푸틴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푸틴도. 호기롭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푸틴도 조만간에 혹시 내부적인 어떤 이제 내부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뭐 만약에 크림반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푸틴은. 뭐 하여튼 이거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최후의 발악으로 뭐 지저대는데 정치 바보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뭐 봉기해라 봉기해라 하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yes sir로 하면서 이제 봉기를 하고 있잖아요. 뒤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